보자. 1차 부등식,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연결해서 이제 계속 할게요. 봐봅시다.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까지는 이렇게 배웠거든. 실제로 이제 배운 애들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 해가 주어진 경우만 대부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가지고, 2x, x는 2분의 1보다 5호 더 큽니다. 라고 배웠어. 이렇게 해를 구합니다. 라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좀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다. 라는 거냐면, ax-b가 0보다 큽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얘는 미지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미지수에 따라 해가 달라집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졌을 때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 a가 뭐일 때? 0일 때.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다 핵이에요? 네 문제가? 해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은 a가 양수면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거냐면 x는 뭐가 되겠습니다. a분의 b보다 크겠습니다. a가 음수면 x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a분의 b보다 작겠습니다. a가 0이면 0 곱하기 x는 뭐보다 b보다 더 큽니다. 라는 게 될 건데 당연히 얘도 b의 범위에 따라 달라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b가 0보다 더 작은 값이 됐어요. b가 0보다 작은 값이 됐으면 0은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한가? 그래요? 그래서 얘는 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답이. 해는 모든 실수가 돼요. 오, 이건 나중에 적을게. 해는 모든 실수예요. 그리고 이 부정이라고 적을게요. 정해지지 않은, 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x의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지? 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x의 값이 없네. 해가 없어. 이거는 해가 없어요. 해가 없다. 그리고 이 경우를 불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은 모든 실수 해가 없다. 라는 걸로만 교과서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등호가 들어갔을 때도 나름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보자. 이 부등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호를 넣어서 풀어봅시다. 등호를 그냥 넣을게요. 오케이? 위에서 등호가 없는 경우 했으니까 여기서는 등호가 있는 경우로 바꿔서 해결해보자. 봐봤더니 a-1 x가 크거나 같다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했냐면 범위를 나누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양변을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어.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a 플러스 1보다. 이 식이 a-1,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표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는 뭐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거지. 그럼 세 번째는 a에 1을 대입한 거야. 1을 대입했더니 1 곱하기 a에 1을 대입했더니 0 곱하기 x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네.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x는 모든 실수가 돼요. 그래서 이 범위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해를 적을 때 1, 2, 3 각각을 적어줘야 돼요. 알겠지? 다음 봅시다. 이게 이렇게 이제 연립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연립부등식은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연립부등식은 공통된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각각의 공통된 범위를 구해주면 이건 이제 너희들이 중학교 때 했으니까 5보다 작고 x가 1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은 수직선상에 나타내 봤더니 1보다 더 크거나 같고 5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게 돼요. 공통된 범위는 이 범위가 돼. 그래요? 그래서 x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도 봅시다. 두 번째 봤더니 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가 뭐보다 2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건데 공통된 범위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고 2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건데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뭐다? 해가 없다. 다음 봅시다. 세 번째를 봤더니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앞에 거 두 개 따로 뒤에 거 두 개 따로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앞에 거 두 개 따로 했더니 2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뒤에 거는 3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잘 쳐다봤더니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 봤더니 하나는 1보다 더 작거나 같고 하나는 1보다 더 크거나 같아. 공통된 범위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공통된 값으로서 등장하지. x가 뭐? 1 하나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공통된 값이 이렇게 x는 1 하나만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부등식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첫 번째 방식이야.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방식은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봐보자.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푼다라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나한테 두 가지를 비교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뭐냐면 이것을 해석할 때 이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y는 x-3이라는 그래프랑 y는 2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 중에 뭐가 이 앞에 있는 그래프가 뒤에 있는 그래프보다 더 작게끔 하는 이렇게 되게끔 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바꾸어 줄 수도 있어. 오케이? 부등호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 볼 수 있는데 수직선상에 나타내 봤더니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이 있어요. 얘가 y는 x-3이라는 직선이야. 근데 얘가 y는 뭐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2보다 y는 2보다 더 작은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이 y는 2보다 더 작은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어디가 됩니다 라는 게 보이냐면 여기가 됩니다 라는 게 똑 보이네. 그렇지? 더 작은 범위니까 어디는 포함 안 해? 여기는 포함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포함하지 않고 이 밑에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니까 x는 뭐보다 작아요? 이 만나는 교점이 뭐니까? 5가 돼. 그렇지? x-3이 2가 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가 5가 되는 거잖냐. 그래서 뭐보다 5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돼요. 결론적으로 저거랑 똑같잖아요. 결론은 똑같아. 결론은 이 위에 있는 것을 이항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프에서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고등수학 상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오케이? 전에는 우리가 부등식으로만 식으로만 정리해서 해결했다면 이제는
두 그래프를 비교해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의 목표야. 고등수학 4년생의 목표는 이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서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보자. 나머지는 그냥 하진 않을게. 이 정도만 할까? 아니요. 하지 마? 그 밑에 거 해보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거는 x는 뭐보다 작아요? 4분의 a보다 더 작아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x, 2x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3보다.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뭐가 공통된 범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뭐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이렇게 4분의 9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게 돼요. 4분의 a보다. 그래요? 이렇게 있으면 공통된 범위가 있지. 근데 얘가 어떻게 돼버리면, 이쪽으로 와버리면 공통된 범위가 없네. 딱 이 값이 됐을 때 공통된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작으면 없는 거야?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값보다 더 작거나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게 4분의 a라는 값이 2분의 3보다 더 작거나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6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은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최대값 왜 여기 나오고 오케이? a의 최대값을 이제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응. 다음 보자. 나만 덥냐? 좀 추운데. 추워? 아니에요. 쌤 멘트. 추워? 나 춥다. 봐봅시다. 더워요. 절대값 봐보자. 절대값 재밌어. 왜? 절대값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잖냐. 그러면은 얘를 푸는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이, 아니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익힐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고 이 세 가지 방식을 다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편하냐라는 것을 명확히 말 못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시험 볼 때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푸는 것을 시험 볼게. 다다음 시간. 다 다음 시간이구나. 그래요. 다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 우리 시험 봐야 돼. 안 보면 되겠지. 사실 나도 너희들이 제 시험 안 보면 내가 더 편해. 문제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면 안 해도 되니까. 문제 내면서 진짜 고민하면서 낸단 말이다.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어려울까? 아니지. 너희들이 우리 12문제 봤잖냐. 12문제 안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까? 라는 거잖아. 막 그래서 그럼 한 번- 드네 겁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다 나오면. 그렇지. 봐보자.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해결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절대값의 정의. 두 번째는 뭐냐면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그 성질이 뭐야? 모르겠어요. 성질이라서 적혀있네요. 성질은 뭐야? 절대값 a라는 것은, 정의는 뭐였지? 절대값 A는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그렇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부터 떨어진 거리. 성질은 절대값 a라는 것을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a가 0보다 크면 그대로,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마이너스 붙여서 뭘로 만들어주겠다고?
양수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할 거예요. 어디 적혀 있어? 아, 밑에 적어놨구나, 내가.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한번 해봐. 첫 번째는 정의를 이용해서 해결해보자. 수직선상에서 2로부터 떨어진, 2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가 뭐보다? 4보다 작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4만큼 떨어진 게 뭐가 있고? 6이 있고. 4만큼 떨어진 게 뭐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x는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x는? 오. 이 말이 조금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아닌가? 얘는 2로부터 x까지 거리예요. 추워? 아니, 추워요. 쌤 여기서 아니, 앞에를 틉니다. 앞에를 틀고 뒤에를 끄면 돼요. 여기서 뭐 계속 춥네요. 아니에요. 더워요. 좀 그러니까 에어컨 냄새가 나요. 뿌리니까. 옆으로 안 가네. 좀 이따 올라가서 해봐야겠다.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돼요. 이건 뭘까, 이건? 좀 더 해봐야겠다. 보자. 1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가 되니까 2로부터 떨어진 거리 x까지가 4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그래서 x에 대한 범위는 뭐부터? 마이너스 2부터 6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성질이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x가 뭐보다 x-2가 이게 이제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다 이 말을 적어 놓자. 위에다가 성질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절대값이 0이 되는 값. 값을 기준으로. 오케이? 기준으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0이 되는 값이 뭐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무엇이 0이 돼요? 2를 넣었더니 0이 되지.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오호, 작을 때. 두 번째는 x가 뭐보다 클 때, 2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쳐요. 그러니까 선생님 등호가 작은 쪽에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 근데 작은 쪽에 넣지 않는 이유는 다 하나야. 지금까지 관리적으로 큰 쪽에 넣었거든? 그래서 큰 쪽에 넣는 거야. 이거 그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큰 쪽에 넣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둘 다 넣으면, 대신 둘 다 넣으면 안 돼. 오케이? 한쪽에만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큰 쪽에만 넣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봐보자. x가 2보다 작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 값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4보다 작다라는 거고 x 마이너스 2가 마사고 2를 이항시키면 마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오케이? 뭐가 좀 이상하다. 다시 하자. x 마이너스 2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마사고 x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하지마. 좀 올려라.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 그래서 공통된 범위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x가 2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이거는 다 양수의 값으로 나오잖아. 그렇지? 얘가 양수의 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x-2라는 값이 뭐가 그대로 나오고 4보다 작아. x는 6보다 작으니까 x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아요. 이제 뭘 해주냐면
범위를 나눠서 처리했는데 이 범위를 다시금 연결시켜줘. 이 범위를 연결시켜 봤더니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어떤 게 더 쉬워? 이 위에 있는 게 좀 더 쉬워요? 그래요? 위에 있는 게 조금 더 쉬워. 문제를 해결할 때 위로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자. 우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이 세 번째처럼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그럼 이거 오늘 방금 이 옆에서 얘기해 준 적 있거든?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y는 절대값 x-2라는 그래프랑 y는 4를 비교할 건데, 더 작아지는 x의 범위를 구해 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y는 절대값 x-2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다. 라는 거냐면, x-2 이렇게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2의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꺾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건 너희들이 알지? 오케이? 이거 모르는 친구 있어요? 내가 모른다. 대현이가 알고 있네. y는 뭐보다? 4보다? 이 그래프가 y는 4라는 직선보다 더 찾게끔 하는 x의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오! 정신 차려. 서서 들어, 서서. 더 찾게끔 하는 x의 범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만나는 점은 뭐가 될까? 이 만나는 점의 x좌표는 뭐가 될까요? 구해봤더니, 뭐가? 이게 이제 y는 x-2라는 직선이고 얘는 마이너스 붙여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인데 얘가 같아지는 x의 값 뭐가 되고? 6. 얘가 같아지는 x의 값 뭐가 되고? y. 그렇지? 그럼 x는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뭐보다 작습니다? 6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 그 다음 한 문제만 더 볼까?